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 건 때문에 좀 빡이 쳐가지고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요 17일부터 18일까지만요. 17일, 18일. 16, 17. 17, 아니 18일입니다. 그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17, 예. 18. 아까 정봉주 의원이 다시 정정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정봉주님은 출마도 안 하시고도 왜 이렇게 열심히 출마하신대요? 출마할 거란 게 아, 70. 지금 날짜 바꿔주세요. 최민희 의원님 이 사태를 보면 정봉주 의원님 컷오프도 절대 장담 안 되잖아요. 네. 자 목소리 톤 올리시고 아, 그렇게 정말 비웃는 목소리. 아, 근데 너무 저는 화가 그래도 났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야지 또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아이고 참 진짜 아까 어떤 분이 시청자분도 쓰셨던데 방송 집중이 안 된다고 너무 화가 났다고 당사 앞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네요. 이재명, 박홍근 그리고 당대표 바로 옆에 수석 최고위원이 앉아요. 여기 이 예상은 정청래요. 그 다음에 최민희 이 정도 안 치고 거기 이제 뭐 이제 박찬대도 있을 박찬대. 거고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최고의 셀럽은 최민희예요. 그렇죠. 모든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자 이야기를 또 넘어가 볼게요. 그 최민희 의원 문제는 방송 중에 지금 얘기가 들려서 대책이네 뭐네. 근데 본인이 좀 수용을 해버리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기 싫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슬프지만 수용을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어떤 한 명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라는 게 여기 이제 박지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박지원 때문에. 나 도대체 민주당 이런 비겁한 방식은 모르겠네. 박지원한테도 출마 자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민희 당신이 참으시오 아니에요. 개벽다기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최민희 의원님과 박지원을 그래 동등하게 생각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는지 참 아이고. 전당대 분위기로 가볼게요. 아까 전 방송에 썼던 그 출마자 명단 있죠. 그거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출마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출마자 명단이 계속 늘어나서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겠는 측면이 있는데 당대표 후보부터 잠깐만 보면 지금 일단 그거 보여주고 이 방송하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당대표 후보로는 이재명, 김민석, 박주민, 박용진, 강훈식, 강병원 아직 정봉주 의원 포기 아니고요. 서른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 여기 당대표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더 나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박지원? 나가겠다 우기잖아. 그러면 당이 안 받아줘도 그건 어떨까요? 뭐. 최민희 의원 사례하고 네. 지금 뭐 무적불 나오고 싶어하는 그 박지원 딜 하자고? 아니 같이 다 처리해서 그냥 어차피 당대표에서 컷오프 될 그 박지원 씨고 최고위원회 꼭 필요한 최민희 의원이니까 다 이 뭐 예외적인 상황을 다 인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최민희 의원이 너무 빨리 지금 그게 중요하지 지금. 처리하시면 되죠 뭐. 네. 아이고. 최민희 의원 보고 계시면 일반. 최민희 처리하십시오. 자, 근데요, 저 후보들 중에서 확실하게 반명의 각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박용진하고 강병훈입니다. 이분들은 진짜 계속 비판하고 싶어요. 확실하게 반명의 각을 세우고 있어. 박용진과 강병훈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수사받아야 되니까 안 돼요. 민주당에서 저는 이런 분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의 수사의 정당성을 주는 행위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의 말은 이재명 의원이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가 들어오면 당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의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수사를 하게 돼서 별 내용이 없으면 윤석열 정권이 타격을 받는 거고 윤석열이 하야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박영진은 자기 나름대로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약간 좀 돋보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 뭐 내가 대선 나올 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로 그냥 튀어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캐릭터가 그렇다 치고. 여기저기 다 찔러보는. 강병호는 사실 친낙계 그 대표성이 좀 있어 보이는 출마예요, 사실은. 친낙의 사람들이 거의 못 나오니까. 뭐 서른이 어떻게 마지막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강병호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름 꽤 젊고 뭔가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기 체면 구기고 있는 건데 당선 가능성은 물론 없습니다. 근데 본인의 정치 생명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단축시키고 있는 거죠. 이재명 거는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미 수도 없이 많이 털렸던 사람이에요. 지금 하는 이재명 수사는 다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수사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나오면 안 돼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저 사람들은 친낙이 이재명 후보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대선 전에 때려갖고 결국 지게 만든 만들었어요. 요소로 작동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정자도 모르는 정할못들. 그리고 최고위원들 후보도 한번 볼게요. 아까 최고위원 후보들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저 명단을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 시간에 또 하나 추가됐어요. 최민희는 이제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맙시다. 또 하나 추가되었어요. 지금 정청래, 박찬대, 김병욱, 장경태, 양이원영, 서영교, 최민희, 박영훈, 이수진. 오늘 출마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이경. 했어요? 했어요? 이경 전 대변인 출마 선언. 진짜 알 수가 없네. 전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친명으로 본인들이 이제 포지셔닝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명 또는 비명. 이제 여기 이제 메시지가 출마 메시지가 고민정, 윤영찬, 송갑석, 고영인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나 이재명과 친해. 대표적으로 이제 출마 메시지 중에 이제 이재명과 친해를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제 원래 이제 이재명 계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굳이 계보를 따지면 정세균 계에 가까운 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이재명과 친해요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상태 지금 이 상태에서. 그중에 아예 내가 반명이야 최소한 비명 이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진인데요. 강병원, 박용진, 박지현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에 고민정, 윤현창 정도가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지금 출마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박지현은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마스크를 씌워놨네요 보니까. 눈까지 가려주면 딱 좋을 텐데. 근데 나는 고민정 의원은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거든요. 일성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정치적 정무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봐요. 사랑하고 아끼지만 이렇게 정치하지 마십시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은 누군가의 당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비명이다라는 거를 밝힌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메시지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고민정 실망했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선거운동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죠 그냥. 근데 그 중에 아까 저기 명단 다시 한번 봐봐요. 명단 최고위원 명단. 그 명단에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맨 끝머리에 고영인 의원 있잖아요. 네. 고영인 의원 지역구가 어딘지 알아요? 안산입니다. 안산. 안산의 총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전해철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해철의 대리인 느낌이 나는 게 고영인 출마예요. 그 고영인 자체는 이미 초선 되자마자 더민처 만들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만들어가지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뭘 했느냐? 이재명 나오면 안 된다. 메시지를 냈던 사람이에요. 송갑석도 마찬가지고요. 송갑석도 지금 친낙계로는 굉장히 전라도 광주 쪽에서는 그냥 대표적인
이낙연 걔 네. 사람이고요. 윤영찬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고민정이 여기에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정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면 범친문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정치 스탠스로는. 그렇죠. 근데 지금 언론들은 친문하면서 친문에다가 윤영찬, 송갑석, 고영인을 집어넣으니까 한무대기로 쓰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럴 때 자기가 출마 메시지를 이건 이재명의 당이 아니야 라고 메시지를 내므로써 확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 버렸지. 저는 고민정 의원이 뭐 그 누군가의 당이 아니라 뭐 우리의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민주당을 누군가의 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군가의 당으로 만들어가지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모양 요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사람이 이재명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우리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응원하는 것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재정비하고 다시 이끌어 가면은 정말 고민정 의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민주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고 저기 있자 아까 끝에 나온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안산 단원갑이잖아요. 거기서 당선된 다음에 세월호 관련해서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자기 사리 사용만 챙기는 의원이 최고위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선 경선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윤영찬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비리 인사들이 이재명 최측근으로 활약 중이다. 윤영찬이요. 이재명 성남시장 도움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성남에서. 그 대표적인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금태섭. 금태섭이 조국 장관 도움 받아서 당선된 측면이 있다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사무실 개소식 때 조국 장관 가가지고 축사해주던 거. 아우씨. 그 윤영찬이 흑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한때 윤영찬이 굉장히 청와대에 있을 때만은 윤영찬이 굉장히 뭐랄까 칭찬 많이 했던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당원을 향해 멸칭을 부르며 출마 선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에 다른 당원을 향해 멸칭을 부르며 조롱하는 이는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그런 망동은 민주당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해당 행위이고 뭐 이렇게 했었던 바로 이 내용은 뭐냐. 똥파리 수박 호칭 부르지 말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한테 5년 넘게 똥파리들이 했던 그 폭력 행위는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수박이나 똥파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 말 쓰지 말래. 이게 정치적 메시지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에서 비명계 쪽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가 이제 안 되니까 아까 말하는 강병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되면 자기는 안 될 건데도 내가 당대표 되면 당대표 공천. 권한을 내려놓겠다. 그중에 대표적인 공천권 내려놓겠다. 당대표를 왜 뽑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매기기 하는 거죠. 그렇죠. 답답하다 진짜. 적당히들 합시다. 부끄러운 줄 알면은.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기분 나쁜 이야기만 있는 것 같아서 비하인드 박지원 우상호 위원장하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밥 먹었어요. 오찬을 했다고 그렇죠. 하죠. 그런데 그 저 뭐야 저 양무석 전 경남도지사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던데 아주 그분 자체 시각이 굉장히 정확해. 당원들이 만나달라고 할 때는 당사 화장실도 못 쓰겠던 그 민주당이 아이고. 전직 비대위원장이라지만 개딸들이나 나이가 똑같은 만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만나서 만류를 했어. 그러니까 박지원이 당대표 나갈 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세상에 미치겠네.
최민희 의원님 나가세요. 뭘 네. 나가. 지금 이런 애 때문에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금 못 나가게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편을 든다라면 어쨌든 본인이 잘 컨트롤해서 이것을 수습하고 싶은데 이거 뭐 수습 자체가 안 되는 거의 뭐 돌플러스 아이가 막가파식인 거죠. 막가파식. 또라이가 돼버렸으니까 힘들 거라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 뉴스 제목을 봤는데 박지원을 토사구팽이라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박지원이 어떻게 토사구팽입니까? 이준석은 토사구팽이죠. 박지원은 선거를 말아먹은 장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 어쨌건 민주당이 지금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죠. 정당이라고 하는 게 또 서로가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민영배 의원처럼 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민주당이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민영배 빨리 들어와. 복당시켜야죠. 복당해. 그리고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미 언론의 눈치를 봐. 조중동 눈치를 보는 거죠. 최민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명백하게 위법도 아니고 명백하게 뭐 불법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도부 등 해당 기구의 유권 해석이거든요. 유권 해석을 통해서 빨리 길을 만들어줘야죠. 근데 비대위원장은 출마하시오라고 해놓고 나중에 봤더니 뭐 당무위원회에서 규정 위반이어서 출마 못한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잖아요. 정봉주 의원이가 되게 열받아하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어요. 그러면 후보로 나갔으면 당이 최소한 면접을 보거나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면접도 안 봤죠. 그랬는데 기타금 있잖아. 등록비 700만 원. 700만 원 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언론에 나와. 정봉주 컷오프. 그리고 700만 원에 대해서 돌려줄 생각도 안 하는. 민주당이 뭐를 했는데? 미친 거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 또 보면 정치 잘 모르는 애들이 오다 받아가지고 지금 나오는 후보들 중에 오다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비명계, 친낙계 오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뒤에는 뒷짐지고 있는 중진들이 있어. 네가 한번 나가봐. 그럼 그게 최고위원입니까? 최하위원이지? 누구 밑에 있는 거지. 나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민주당 최고위원 나간 사람 중에는 사실 좀 최고위원을 희화화시키는 후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잖아. 누가 그랬잖아. 최고위원 후보들이 조선들의 놀이터라고. 그러면 재선 3선 이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긴 거예요. 그쵸. 쟤가 무슨 우리 최고위원이야. 최고위원 몫에 나는 최고위원은 한 명 정도 있으면 난 된다고 생각해. 정말 똑부러진 사람 하나. 근데 지금 다 오다 받아가지고 막 나오는 그런 분위기잖아, 지금. 공감하기 좀 어렵죠. 어쨌건 오늘 결론. 이재명 지킬 생각보다는 수사받는 후보를 부각하는 강병원, 박용진 그 외 비명계 후보들. 이건 잘못입니다, 진짜. 수사 받을 거니까 나오지 마라고 하면 먹잇감 던져주는 거야. 봐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수사 받을 거니까 나오지 말라잖아. 그러니까 수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이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낙연이 부당한 수사를 받는다고 저는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느껴지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진짜 속상한 게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을 볼 때도 이 검찰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치 검찰에게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 그 누구도 그걸 금기시하는 그 분위기가 된 게 그 사건의 뭐 사실에 더 근접한 그 본질은 보지 않고 진짜 보수 언론이 떠드는 것에 대한 눈치 보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도 이 뭐 어떤 칼날이 오든 그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그 각종 의혹들이었고 지금 검찰공화국을 만든 그 사람들이 정치 수사를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뭐 수사받는 후보라고 해서 각을 세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검찰을 정당화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결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 선관위거든요. 그래서 중립적 민주당에서 이제 말을 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정말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지금 이 힘든 민생 그 시기에 지금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정치 검찰의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고요. 좀 그게 결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본인들 지지받지 못한다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선거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뭐 거의 뭐 사생결단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서 봤잖아요. 너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밖에 못하는 것이고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대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본인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의 당대표 선거인 것이고 그럼 금도를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도를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대선에서 진 거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나서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의 민주당이 돼서 저 쓰레기 같은 정권하고 같이 싸워주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때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주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최민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우상호 위원장이 나오라고 했고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책임지고 최민희 위원님 최고위원 나오게 하고요. 최민희 위원님은 수락하는 거 취소하면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어쨌건요. 강병훈 후보 같은 경우는 실망이에요. 진짜 실망해요. 그러니까 멀끔한 신사 같은 느낌이 스마트함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친낙계를 뒤 배경으로 하고 지난 대선 경선 때의 재판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금도를 넘은 건 확실히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조국을 팔아먹는 친일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못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류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똑같은 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안타깝고 박용진은 원래 또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멀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입장 바라보면 민주당 지지층 다수 한 80% 이상은 이재명 당대표를 원하는데 정치 지금 노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막아볼까?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에서 불이익 받지 않을까? 그것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아니에요.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고 이재명 자체가 수사받을 죄가 있었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이명박근혜도 이미 끝났다고요. 그럼요. 대장동이 지금 이슈가 된 게 1년이 다 돼가는데 그 대장동 이슈가 지금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이재명이 시켰다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게 있냐고요. 반대 얘기만 나왔지. 그 대장동 수사하겠다고 저지를 하고 있으면 민주당이 친낙 친명을 떠나가지고 우리 당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을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이것들이 무슨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강병원, 박용진 이런 사람들. 아유씨.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최민희 의원 이야기는 정리 좀 하고요. 지금 최민희 의원 이야기는 정리 좀 해서 내가 다시 다른 데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